오늘은 권영철의 Y뉴스로 문을 열죠.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앞에 연설 방송국에서 임의로 틀어주는 거냐?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연설입니다. 예. CBS와는 무관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문재인 후보 연설 방송도 한 20분 배정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Y뉴스 주제가 뭡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되죠. 예. 그런데 어제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죠. 일명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우리나라만 깜깜이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기간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256조 3항에 108조 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이 기간에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네. 발표, 공표를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공표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1997년 15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해서 당시 한겨레 신문의 김종철 기자가 벌금 100만 원을 확정이 된 적이 있고요. 헌법 소원을 냈는데도 헌재가 공직선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률은 결국 2005년에 당시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표하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22일 동안. 대선 같으면 22일. 예. 근데 지금은 그게 2005년에 6일간, 일주일간이죠. 선거일 포함해서 일주일간으로 줄어든 겁니다. 단축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냐? 오늘의 주제 그거죠? 네. 왜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낮춰보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이론분석센터장은 정치권에서 국민을 주인이나 주체로 보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여론조사에 휘둘리는 존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적이지 못하다.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유지하는 건 과거의 낡은 방식이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폐지하자는 여론이 전문가 쪽은 많습니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다수가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짜 뉴스가 판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짜 뉴스 홍수 사태 아닙니까? 맞아요. 금지되고 있으면은 근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짜 뉴스를 흘리는 거죠. 이거 비밀인데 뭐 이러면서. 예.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하루에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결국 일반 유권자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1960년대나 체육관 선거를 하던 때가 아닌 1960년대나 1987년에는 이른바 새몰이 정치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 부산 어디 수영만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1990년대 통합공직선거법을 만들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론조사가 처음 법에 등장하는 게 1992년이거든요. 92년 전에는 없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법에 규정하는 게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통합선거법,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법률 내에서 108조 1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이제 명문화된 겁니다. 그런 거군요. 결국은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많은 사람 다 아는데 일반 유권자만 모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국민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젠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흐름이 뭔지는 대충 안다는 거죠. 예.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전에 선거판의 혼탁을 막고 표심을 왜곡시키거나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둔 건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왜곡을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 오히려 더 가짜 뉴스가 판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좀 더 긴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6일 전에 끝나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여론 추세가 변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공표가 되면은 누구 기관 신뢰도 낮구나, 형편 없구나라고 얘기를 들을 테니까 오히려 그 변명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예. 폐지하자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예. 폐지 외에도 한 이틀 정도는 뭐 금지하자. 그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줄이자. 선거일과 선거일 전날에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자.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캐나다가 이틀 전 공표 금지였는데 당시에 캐나다 연방 최고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보면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촛불 시위에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주권 의식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겠습니다.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대세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경주님의 반론도 있어요. 여론조사가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균형 있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논의의 장에 올릴 필요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유지하는 건 과거의 낡은 방식이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폐지하자는 여론이 전문가 쪽은 많습니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다수가 예.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짜 뉴스가 판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짜 뉴스 홍수 사태 아닙니까? 맞아요. 금지되고 있으면은 예. 근데 이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짜 뉴스를 흘리는 거죠. 이거 비밀인데 뭐 네. 이러면서. 예.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하루에도 결과가 예.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결국 일반 유권자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1960년대나 뭐 체육관 선거를 하던 때가 아닌 1960년대나 1987년에는 이른바 새몰이 정치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 부산어디 수영만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1990년대 통합공직선거법을 만들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론조사가 처음 법에 등장하는 게 1992년이거든요. 92년 전에는 없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법에 규정하는 게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 1994년에 통합선거법,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이렇게 법률 내에서 108조 1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이제 명문화된 겁니다. 그런 거군요. 결국은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2005년에 당시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표하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22일 동안. 대선 같으면 22일. 예. 근데 지금은 그게 2005년에 6일간, 일주일간이죠. 선거일 포함해서 일주일간으로 줄어든 겁니다. 단축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냐? 오늘의 주제 그거죠? 네. 왜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낮춰보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이론분석센터장은 정치권에서 국민을 주인이나 주체로 보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여론조사에 휘둘리는 존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적이지 못하다.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오늘은 권영철의 와이뉴스로 문을 열죠.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앞에 연설 방송국에서 임의로 틀어주는 거냐?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연설입니다. 예, 예. 10에서는 무관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문재인 후보 연설 방송도 한 20분 배정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Y뉴스 주제가 뭡니까?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되죠. 예. 그런데 어제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죠. 일명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우리나라만 깜깜이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기간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256조 3항에 108조 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이 기간에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발표, 공표를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공표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1997년 15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해서 당시 한겨레 신문의 김종철 기자가 벌금 100만 원을 확정이 된 적이 있고요. 헌법 소원을 냈는데도 헌재가 공직선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결국